이번 강의에서는 조건문 이해를 위한 기본 예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조건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대표적인 조건문인 if문과 스위치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간단한 메뉴와 또 로그인 등을 처리하는 예제를 통해서 if와 스위치문이 실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실습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실습에 앞서서 기본적인 조건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건문은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장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관계 연산자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if와 스위치문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의 로그인도 그렇고 게임에 로그인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에 로그인을 한다든가 이러한 로그인 과정은 굉장히 많이 구현되어 있는데요. 자, 이때 프로그램 내부적으로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 그리고 DB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비교해서 둘 다 맞을 경우에 로그인 성공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이때 if문이 사용이 되는 거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두 개가 다 맞아야 되는 거죠. AND 연산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게임 프로그램에서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는 경우 만약에 남아있는 미사일이 0이라면 발사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if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사일이 0이면 발사되지 않게끔 처리하고 이제 미사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혹시 파워가 또 10 이하인 경우에는 혹시 비행기를 서서히 추락하게 한다거나 하는 로직 구현의 조건문들이 사용이 됩니다. 즉 프로그램에서 뭔가의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된 값에 따라 다르게 동작을 하거나 또는 특정 조건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하는 경우 조건문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if문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다양한 조건 구성을 위해 if, else if와 같은 형식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if, else if를 좀 더 구조적인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 스위치문이라는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호 호환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간단한 그 조건문 연산 중에서 사막 연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if문의 경우에는 if 조건식이 오는데요. 이 조건식의 결과가 true이면은 괄호 블럭이 수행이 되는 거고요. false 있으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실행 코드 블럭이 하나라면 이걸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좀 그 코드 작성상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블럭을 써줍니다. 함수와 메서드와 마찬가지로 if의 요 중괄호 블럭은 여기다가 시작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래쪽에. 그래서 오른쪽에서 시작을 해도 되고 통일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if문을 나열해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변수에 대해서 단순한 if문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if 파워가 10보다 작으면 앞서 잠깐 예를 들었던 예제에서 비행기를 천천히 가게끔 해야 되니까 슬로우 다운 메서드를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 else가 없다고 치고요. 그냥 if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현재 파워가 10보다 작기 때문에 슬로우 다운이 수행이 된 거죠. 그런데 파워가 100보다 크거나 타임이 5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성립될 수가 아예 없는 거죠.
사실은 수행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if를 해두게 되면 이 문장을 수행하고 어차피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else if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만족하면 당연히 이 조건은 수행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의 조건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if, else if를 사용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이제 위에 있는 모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경우에는 이제 요 블럭이 수행이 됩니다.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if, else if를 이용할 수가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스위치, 그 다음에 이제 입력 변수 값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력 변수 값은 과거에는 숫자값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자열 값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훨씬 스위치의 활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는 특정 변수가 주어지고요. 이 변수가 케이스, 어떤 조건 값이면 이 문장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문의 특징은 각각의 케이스가 끝날 때마다 반드시 브레이크문을 넣어줘야 됩니다. 브레이크문을 넣지 않으면 특정 조건이 만족한 이후에 모든 문장이 실행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의를 반드시 해주고요. 조건값의 실행 구문은 그 밑에다가 작성을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열해서. 그러나 이제 스위치문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내용에 실행 구문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실행 구문을 나열하기보다는 이제 메서드 호출, 특정 상황에 따른 특정 조건에 따른 메서드 호출을 해주는 형식으로 간략하게 구성해 주는 것이 좋죠. 사망연산은 간단한 if else 구문을 대체하는 방법이고요. 특정 조건이 참인 경우 수행하는 문장과 false인 경우 수행하는 문장을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tring result라는 변수에 로그인이라는 변수의 값이 true이면 이 메시지가 일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 false이면은 이게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삼항연산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조건문들이 실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제에서는 간단한 메뉴, 그리고 그러한 메뉴를 선택하고 메뉴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클립스로 가서 클래스를 생성해 보죠. 클래스의 이름은 conditional. 역시 메인 메서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finish. 자, 이번에는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기본적인 기능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성자가 아니고 일단 메인에서 기본적인 메뉴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메뉴인 로그인 메뉴와 새로운 쪽지를 체크하는 체크 메서드 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에서는 먼저 네, 현재 클래스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while true. 자, while 문장은 반복문은 다음 강좌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반복문입니다. 말 그대로 이 가로에 있는 조건이 참인 경우 이 블럭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코드는 이 true 조건이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이 블럭이 반복 시행되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 블럭을 벗어나려면 여기에 변수값을 주고 그 변수값을 false로 바꾸는 로직이 들어갔을 때 종료하거나 아니면 system.exit와 같이 강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메서드들을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메뉴 시스템을 구현을 할게요. 콘솔 기반의 메뉴가 되겠고요. 프린트 F로 만들어 보고, 내용은 메뉴를 선택하세요. 자, 메뉴는 1번은 로그인이고 2번은 쪽지 확인이고 X는 종료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라미터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뭐 특별한 파라미터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프린트 F보다는 프린트 LN이 되겠죠. 프린트. 여기서 이제 그 바로 메뉴를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프린트 F로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종료한 다음에 메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화살표를 해주고, 아규멘트는 여기서는 없어도 되겠죠. 아규멘트는 따로 없고, 그 다음에 키보드 입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번 사용을 했던 스캐너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스캐는 new 스캐너, 시스템.in 스트링 셀은 scan.next 해주면 되겠고요. 스캐너는 java.util에 있기 때문에 java.util 임포트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틀렸네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메뉴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것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입력된 셀 변수 값에 의해서 메뉴별로 다르게 동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if, else if를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스위치로 구현을 해볼 거예요. 스위치 셀, 자, 케이스, 자, 문자열이니까 1이 되겠죠. 문자열 입력 받았으니까. 뭐 scan.next int 하면은 입력값을 숫자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next라고 하면은 이제 문자열을 리턴되니까 여기서 문자열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1인 경우에는 이제 메서드를 호출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아직 구현을 안 했는데요. 로그인이라는 메서드를 한번 호출하는 것으로 하고 브레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2인 경우에는 체크 쪽지 확인 역시 브레이크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케이스 X인 경우에는 system.exit 0 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system.exit 0이면 정상 종료고요. 이미의 숫자 값은 이제 에러 코드 등을 넣어서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외 값이 들어올 수도 있죠. 혹시 실수로 그럴 경우에는 디폴트 잘못된 입력입니다. 경고 메시지를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입력 받게 되겠죠. 스위치문을 벗어나서 됐습니다. 그러면 로그인과 체크 두 개의 메서드를 구현하는 일만 남았네요. 자, 먼저 로그인부터 해볼게요. 자, 로그인 구현해야 되니까 여기 create 메서드 로그인 이걸 이용해서 해볼까요? 그러면 자동으로 로그인 메서드 코드 블럭이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서 내용을 구현을 해보죠. 자, 여기서는 역시 이번에는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스캐너가 더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system.in. 자, 여기에도 스캐너가 있고 여기도 스캐너가 있는데요. 요거 사실 두 개가 지금 다르죠. 요거는 지금 메뉴 선택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스캐너고요. 요 스캐너는 계속해서 사용이 지금 되겠죠. 사실은 요 위치상으로는 좋지는 않습니다. 이 위치상으로는. 그래서 스캐너 객체를 생성하는 것은
굳이 이제 while문에 있을 필요는 사실 없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공용으로 한다면 스캐너 객체를 네,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이제 메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스태틱이 돼버려야 되니까 여기다 두는 것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두면은 메인 내에서는 이제 while문에서 계속 스캐너 객체를 생성할 필요는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로그인은 좀 별개가 되겠죠. 요거 이제 메서드 안에서 다시 또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컨디셔널 쪽에 스캐너 객체를 선언하거나 이제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선 여기서만 로그인에서만 사용되니까 이 안에서 선언하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역시 system.out.println 해서 이번에는 id 입력을 한번 받아볼까요? id를 입력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입력받은 값을 저장해야 되겠죠? string username은 scan.next. 자, 그 다음에 println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바로 옆에다가 입력하니까. 자,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입력받는 걸로 해봐야 되겠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자, 똑같이 저장을 해줘야 되겠고요. 이번에는 pwd 변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쵸?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서로 다른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셈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로그인 처리를 직접 구현해 줘야 되겠죠. 이제 if를 사용합니다. 이제 if문의 조건은 사용자가 입력한 uName 변수가 뭐랑 같으면 이제 뭐 db에서 갖고 온 값, 예를 들면 db.get uName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db에서 갖고 온 유저네임 값과 사용자가 입력한 유저네임이 같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테스트니까 만약에 이제 입력값이 홍이라면 우리가 맞다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 이외에는 다 틀린 거고 홍만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조건이 하나가 아니죠. 우리가 비밀번호를 체크하려면 아이디도 맞고 비밀번호를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뭐 if 유저네임이 맞으면 if 블럭 안에 다시 비밀번호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예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같았을 때만 그냥 로그인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주고 그 다음에 AND 연산으로 pwd가 마찬가지로 1, 2, 3, 4이면 맞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패로 코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못된 부분은요. 이렇게 자바의 문자열에서 문자열을 비교할 때 숫자 값들을 비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교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자바에서 문자열을 사용하는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동일한 값이라도 이게 같다라고 체크가 되지 않고 같지 않다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자바의 문자열을 따로 배우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문자열 비교 시에는 문자열.equals라는 메서드를 사용한다 라는 것만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pw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equals 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두 개가 다 맞으면은 system.out.println 네, 뭐 인증 확인 로그인 성공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뭐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아이디가 틀렸습니다. 뭐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뭐 이런 걸 친절하게 알려줬는데요. 지금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아니면 입력값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들을 보통 많이 내주죠. 어느 쪽에서 잘못되는 걸 약간 보안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자 됐네요. 네, 잘 이렇게 됐고 여러분들이 뭐 좀 더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준다면 스캐너는 사용한 다음에 클로즈 해주겠죠. 다 사용했으면 scan. 클로즈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로그인 메서드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체크 메서드가 남았는데 이 체크 메서드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케이스 2 라인을 잠시 주석 처리를 하고요. 한번 로그인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죠. 홈과 1, 2, 3, 4인 경우에만 성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메뉴를 선택하는데 우리가 로그인 1번을 해야 되겠죠. 그럼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홍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클립스의 콘솔이 좀 입력이 불편한데요. 이렇게 이제 커서가 앞으로 이동하지만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는 1111 이렇게 입력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에러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네, 케이스 2를 풀고 마찬가지로 체크 메서드를 구현해 봅니다. 예, 체크 메서드는 우리가 이제 쪽지 확인이라는 간단한 기능이고요. 사실 여기는 특별한 건 아니고 사망 연산자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nt count는 뭐 임의의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뭐 10이라고 넣어도 되고 5라고 어떤 0 이외의 임의의 숫자 값을 넣으면 되겠고요. string msg는 이 CNT가 0보다 크면 즉 쪽지가 있다라는 거죠. 쪽지 카운트를 얘기하는 건데요. 뭐 물론 이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라면 이 쪽지 카운트를 변경하는 어떤 로직이 있어야 될 텐데요. 일단은 0 이외 값을 넣었기 때문에 0보다 크다, 즉 새로운 쪽지가 있는 거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조건이면, 이 조건이 참이면 새로운 쪽지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출력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쪽지가 없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메시지가 문자열에 들어갔으니까 결과는 msg 값을 출력해 주는 것으로 하면 되겠죠. 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네,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메뉴를 선택하고요. 이번엔 쪽지 확인이 되겠죠. 네, 그래서 10이니까 쪽지가 있다라고 나오고요. 다시 종료를 한 다음에 만약에 쪽지가 0이라고 하고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은 2번 쪽지 확인은 새로운 쪽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 메뉴가 다 동작을 하겠죠. 자, 1번의 경우에는 홍 1, 2, 3, 4를 넣으면 인증 확인 로그인 성공인데요. 메일 에러가 나오네요. 밑에 출력까지는 됐고요. 에러 난 것을 확인해 보면 네, 자, 여기서 어떤 문제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스캐너 객체를 여기서 메인에서 생성한 다음에 사실은 메인에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요 메뉴 구성도 별도 생성자나 별도의 메뉴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지금 일단 메인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스캐너를 생성했고 아까 이제 로그인해서 스캐너를 또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하고 이제 닫아주는 과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스캐너의 클로즈가 단순하게 이 스캐너의 인스턴스만 닫아주는 게 아니라 열려있는 시스템.in 스트림을 아예 다 닫아버리는 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스트림을 다 닫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캐너 객체는 생성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in 객체가 없는 거죠. 열려있는 스트림이 없기 때문에 다음 데이터를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다면 여기서 일단은 이걸 없애주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맞고요.
근본적으로 한다면 메인 대신에 컨디셔널 클래스의 생성자나 혹은 별도의 생성자에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생성자 쪽에서 컨디셔널 객체를 지금 멤버로 선언해 놓고 생성자 쪽에서 사용을 하는, 그다음에 이 메뉴가 생성자나 뭐 다른 메뉴 메서드로 들어가도록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한 번만 클로즈 해주는 것으로 하면은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런 문제였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로그인에 홍해 1, 2, 3, 4 정상적으로 되어 있죠. 쪽지 확인도 되었고 종료도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위치문과 또 if문, 또 사망연산자를 활용한 조건문 예제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